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민의힘 시흥 갑 당협위원장님이신 정필재 위원장님을 초대하여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랜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표님. 예, 저 시흥 시민과 예, 주간 시흥 유튜브 예, 독자들에게 예, 새해 인사 한 말씀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흥 시민 여러분. 우선 제일 먼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역설적이게도 밝은 대낮에 별을 볼 수 없고 어둠이 와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고 하듯이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로 인해서 보장되는 우리의 평온한 삶의 가치를 더 새삼스레 소중하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더 이상 나라와 정치를 걱정하지 아니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이 평온한 삶의 가치, 아주 보통의 하루가 지켜지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치 활동을 하시면서 매우 바쁜 생활을 영위하시겠는데 최근 근황 간단하게 한 말씀. 아시지만 이제 좀 뭐 밖에 나가서 행동하기가 좀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저는 제 가치관대로 흔들리지 않고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만 고민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작년 제가 가을부터 우리 당에 각 동별로 당원 협의도 했었고, 또 당원 교육도 했었고, 또 청년 당원들 간담회, 또 발대식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각 부회장단과 운영위원들 연석회의도 주기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그리고 김병민 서울 부시장, 그리고 이한준 LH 사장도 만나서 우리 지역 현안도 전달하고 또 소통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플랜카드를 통해서 우리 당과 또 제 가치관, 신념에 대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께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시흥에서 활동하신 지가 벌써 꽤 된 것 같은데. 예, 만으로 9년째 넘었고요. 횟수로는 10년째입니다. 예. 시흥에서 활동하시면서 느끼는 어떤 시흥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하신다면. 저로서는 이제 원래 서초동에서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서초동에서 못 느끼는 어떤 인간미,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마음이 좀 푸근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활동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시흥 시민들께서 지금 열정이 강하세요. 그 열정이라는 게 보다 좀 좋은 삶?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좀 더 좋은 교육 여건을 물려줘야 되겠다. 그런 열정을 많이 느낄 수 있어서 그 열정을 한데 모아서 우리 지역사를 좀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런 다짐도 하곤 합니다. 예. 정치도 시흥에서 처음 시작하시는데. 예. 시흥을 선택하시게 된 어떤 뭐 동기나 계기 뭐 이런 거 있으면 좀 소개해 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사람 인연 따라 간다고요. 제가 이제 수원에서도 1년 근무했고, 인천에서 1년 6개월 근무했는데, 여기 올고포구나 소래포구도 좀 자주 다녀갔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우리 호남 향후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원래 실질적으로는 그분들께서, 알고 지내던 분들께서 또 시흥이 좀 잠재력이 크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도시니까 여기에 와서 자네가 좀 기여를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많으셨고, 또 실리적으로는 뭐 호남 야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좀 특별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의견도 있어서 그냥 인연 따라 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도농복합도시면서 예. 최근에 이제 60만을 바라보는 대도시로 성장하고 있는데 시흥시의 장점과 단점을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그것 말씀드리기가, 단점은 일단 없고요. 장점은 아시다시피 이제 천혜의 어떤 생태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광곡지, 그다음에 연꽃 테마파크, 그다음에 갯골 생태공원. 갯골 생태공원 또 전국 유일의 4만 갯벌이다 보니까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올고포구, 오이도포구, 또 물왕 호수공원,
이런 것처럼 생태계 환경이 아주 잘 보존돼 있어서 좀 더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거 하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우리 시흥의 지정학적 위치가 서울과 수도권의 어느 타 도시하고도 접근성이 좀 편하다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바이오 산업단지도 유치가 됐고, 또 시와 산업단지도 있고 매화 산업단지도 있듯이 어떤 산업단지가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많고 또는 잠재력이 큰 발전 가능성이 큰 도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굳이 한다면은 이게 좀 이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아직 완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가장 큰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시흥이 지역이 넓다 보니까 각 그 동별 생활권이 좀 섬처럼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 좀 타지역으로 나가는 좀 원심력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뭐 그런 게 조금 아쉬운 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 시흥의 정치인으로 예, 예, 현재 시흥시의 행정 추진과 예, 정치인들의 활동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예, 좀 민감한 예, 질문이긴 하지만 예, 그냥 가볍게 답변해 예. 주시면 고맙겠네요. 근데 뭐 저는 이제 뭐 다른 정당의 뭐 시도의원들 또는 뭐 이게 현역 국회의원들하고도 아주 뭐 이렇게 저로서는 뭐 친하게 지내고 소통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에 있어서는 조금 열린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정당이나 뭐 정치적 이념에 관계없이 좀 골고루 포용해서 의견을 좀 수렴하는 그런 열린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뭐 민주당 시장이시면서 다른 정당과 당정 협의를 했다는 소식은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가끔은 다른 정당의 대표들이나 시의원 또는 당협위원회 관계자들을 불러다가 현재 시정이 어떻다 이런 것도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그 다음 선거를 의식한 행보보다는 그냥 오로지 그 현재 당면한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풀어가는 자세, 다음 선거의 당락보다는 그런 게 좀 필요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 계신 우리 시도의원님들은 대체적으로 열심히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좀 행사에 치우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좀 아쉽습니다. 예를 들면 뭐 지난번에 제가 어디 갔다가 저만 1시간 40분 잡혀 있었거든요. 다들 왔다가 얼굴만 비치고 다른 행사장 간다고 떠나시는 바람에 제가 좀 민첩하지 못해가지고 가려고 했더니 유일한 외빈이 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1시간 40분 동안 남아있던 적도 있었는데, 행사에 잠깐 얼굴 비치는 것보다는 그 모임에 좀 빠져들어서 같이 동고동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시흥시가 여러 가지 이제 도시가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 예, 특히 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이고, 예, 예, 또 그 위원장님께서 예. 지역을 위해 가장 먼저 좀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하시는 부분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은교호수나 이런 데 백워치라든가 국책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뭐 민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전철역 건설이라든가 전철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국책 사업과 그런 성격의 사업들이 좀 신속하게 추진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들 이제 아시다시피 그 시흥의 교통 문제가 제일 시급한 현안 아니겠습니까? 각 동과 동을 연결하고, 그다음에 시흥에서 서울 내지는 다른 수도권과 그 연계를 하는 그런 교통 체계가 좀 신속히 확립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니 해도 이제 일자리 창출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이제 바이오 산업단지도 유치됐다고 하지만은 뭐 시야 산업단지라든가 바이오 산업단지, 매화 산업단지 이런 데 좀 그런 산업들을 좀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고, 저도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일자리와 교통,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문화예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선거 때도 아마 그 은계에서 서울까지 이제 지하차도를 뚫어서 그것도 좀 계속 연구를 하고 검토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갯골 생태공원이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문화예술적인 어떤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유치하고 그로 인해서 또 부수적으로 뭐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시흥갑 당협위원장으로 예, 당 출신 예. 시의원들과 예. 또 당원들과의 예. 소통은 좀 잘 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그 시의원들, 당원들하고는 이제 우리 당원들하고는 각 동별로 당원 협의회가 구성돼 있고 또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시의원들은 다 참석하시는 거고요, 각 지역구별로. 그다음에 우리 시의원들하고는 이제 주기적으로 뭐 회의, 정치 현안이라든가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게 단톡방이라든가 제 사무실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외적으로 제가 제일 그 전부터 좀 아쉽게 느꼈던 게 뭐냐면은 제가 다른 그 행사당 가보면 그 타 정치인들은 이제 시도인들 우르르 끌고 다니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심지어 이게 상갓집이나 결혼식장에도 같이 가시더라고요. 저는 느낀 게 다 큰 성인인데 혼자 못 다니나? 다들 일정이 있고 바쁘실 텐데. 그리고 저는 또 법조인이다 보니까 우리 시의원들은 우리 지역 주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무원이시고 저는 이제 당의 임명을 받은 당원들에서 선출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인데 과연 당협위원장이 지역 주민의 선출을 받은 시의원들을 함부로 끌고 다니는 게 가당한가? 이런 좀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당과 도당 행사 때는 제가 중앙당과 도당의 임명을 받아서 지시를 받아서 우리 시의원들한테 지시를 해서 같이 움직이고요. 그 이외의 행사에 대해서는 각자 자율성을 보장하고 왜냐하면 다 공개된 행사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만나면 반갑고 못 만나면 아 이보다 더 급한 일을 또 지역 민원을 해결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저는 같이 동행은 안 하고요. 그때 뭐 맞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취지입니다. 무슨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예. 시흥에서 정치 활동을 하면서 몇 번의 선출직 선거에 참여했는데 시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 선택을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예. 스스로 평가하신다면 예. 한 말씀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프다면 아픈 질문인데 제가 이제 선거 끝나고 들었던 이야기가 선거 때보다 더 열심히 한다. 선거 때하고 달라진 바가 없다. 이런 말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일을 할 뿐이고 우리 이제 시민들께서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다가 저 아닌 상대 후보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수도권이다 보니까 그 중앙 여론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개개인의 능력치보다는 어떤 그 정치적인 이유, 어떤 정당 개념으로다가 그런 선택을, 이게 저 사람이 인물은 좋은데 저 당의 의석수를 한 석 더 주기는 조금 애매한. 그래서 아마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저 아닌 다른 상대 후보를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들 이제 정당 떼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냐면 자신 있고요. 또 언젠가는 정말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또는 중앙부대와의 인맥을 갖춘 저를 선택한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날이 안 오더라도 저는 제 가치관에 따라서 제 일을 묵묵히 할 뿐이고 거기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흥시에서 예. 그 여러 단체에서 자문 또는 예.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예. 맡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주로 하시는 역할이나 활동 예. 좀 설명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현재 시흥에 온 지 한 10년째 되고 있는데 40개 단체가 넘어요. 예, 거기 단체 이제 공식 타이틀은 법률 자문위원 내지는 고문 변호사 이 역할을 하고 있고 중요한 업무는 이제 그 단체의 민원, 그 단체가 단체 구성원들과 갈등 또는 그 단체와 다른 단체와 갈등 요걸 이제 제가 상담해 드리는 역할을 하고 또 대다수는 단체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민원 요걸 상담해 주고 있는데요. 이제 좀 예민한 부분이 원래 협약 사항에는 제가 단체의 민원을 이제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그 단체는 제가 무료로 상담했던 내용을 단체 구성원들에게 홍보하는 그래서 우리 법인의 홍보 비용과 그 무료 상담 비용을 이렇게 상계 처리하는 형식으로 그래서 이제 기부행위가 아닌 걸로 이렇게 딱 법정은 돼 있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또 이렇게 그 한계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성원들의 개인 민원은 아주 간단한 민원. 그러니까 아이가 좀 농구하다가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
상대방 팀에게 어떤 보상을 어떻게 청구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교통사고 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전화로 뭐 해결해 드리고, 더 깊이 이제 개인적인 면에 대해서는 저하고 이제 계약을 맺고 이렇게 추진하는데, 아마도 단체에서 저를 좀 애우해 주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단체 행사에서 저를 더 홍보를 많이 해주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선임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른 그런 인연이 없는 분들보다는 조금 낮춰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그분들이 손쉽게 어떤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좀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저도 이제 아마 서초동이나 서울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그런 교감을 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연말 되면 이제 김장김치도 담아다 주시고 때때로 이제 뭐 농수산물도 갖다 주시기 때문에 그것도 좀 보람도 있고 사람 사는 정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제가 오히려 마음에 좀 위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시흥시 행정문화, 예, 정치인 예, 또는 시민들한테 예. 두루두루 예.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경험이 있어서 있는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어떤 정당이라든가 정치적 인연 때문에 조금 폐쇄적인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단체 협약을 맺으신 여러 단체들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제 좀 신세를 지신 분도 계시는데 대외적으로는 친한 척을 안 하세요. 저하고 친한 척 하시면 조금 사업상이라든가 저 친구는 좀 다른 성향의 정치관을 가졌나 이런 것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점이 가장 조금 뭐랄까 조심스러운 지점인데요. 그래서 우리 시흥의 행정이나 정치는 어떤 정당이나 정치 이점을 떠나서 다른 사람의 어떤 의견도 충분히 좀 보장해주는, 다른 의견을 가진 권리도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장해주는 열린 행정, 열린 마음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가장 강합니다. 그래야 좀 건강하고 좀 적극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뭔가 환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정치에 대한. 그래서 우리 평균적인 우리 시민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정치인들의 삶은 다 기득권이시거든요. 또 우리보다 더 훨씬 뭐랄까 좀 더 편안한 삶을 이루고 계시는데 과연 그분들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 것인지, 우리 지역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여기에 초점을 가지고 투표라든가 응원을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옆에 동료 시민들하고 어떤 소속 정당이라든가 이념이 다르더라도 그것은 이제 개인이 투표할 때 표출하면 되는 것이지 살아가면서까지 저 친구는 다른 정당이니까 좀 배척하고 또 토론도 안 하고 화합도 안 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정치는 정치 영역에 맡겨두시고 일상생활에서는 동료 이웃으로서 저분은 저런 의견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서 서로 화합하고 좀 화목하게 지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게 민주사회가 아닐까, 좀 건강한 사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밖에 나가서 뭐 정당이 다르더라도 다 기꺼이 잘 알죠. 저도 저분이 누굴 지지하는지. 그렇지만은 그런 게 관계없이 뭐 저한테 좀 자문 구할 때도 있고 뭐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우리 주간 시흥 예. 애독자들 예. 또 유튜브 구독자들한테도 예. 이렇게 이번 기회에 한 말씀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합니다. 예, 우리 주한시흥 애독자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뵙게서 반갑고요. 제가 평소에 우리 주한시흥은 이게 접해봐야 이게 평가를 할 수 있고 마음에 와닿는데 특히 우리 주한시흥은 우리 박영규 대표님을 통해서 주한시흥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언가를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뵈더라도 공정하게 또 제가 오해할 수 있을 만큼 따뜻하게 대해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 깊이 감사드리고 있고요. 특히 그 시민 대상인가요? 그런 이제 그 제도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소통하시고 또 우리 시민들께서 더욱더 봉사할 수 있도록 매개체 역할을 해주신 점에서 정말 깊이 감사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저한테
아, 정말 나만 지지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따뜻한 마음을 내주셔서 깊이 감사드리고, 그게 주관식이 추구하는 열린 언론, 또 건강한 언론의 자세가 아닐까. 물론 저 말고 또 다른 분 만나시면 또 그분한테도 그 마음에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언정을 표현해 주시겠죠. 저는 그 점도 아주 높이 평가하고요. 앞으로도 중앙시행 구독자 여러분, 또 애독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시행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저 뒤에 역자 걸려 있는데, 저기 예전에 출마할 때 책 발간한 거하고 연관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예, 맞아요. 잘 보셨습니다. 그때 이제 제 책 제목이 함께 피는 들꽃이라는데요. 그 우리 시흥의 이제 이지선 작가님 시입니다. 제가 이제 우연히 시 낭송에 갔다가 저 시 딱 보는 순간 시흥에서 제 삶을, 제 정치 철학을 딱 그대로 반영한 것 같아서 잠깐 짧게 설명드리면은 세 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연이 누군가 눈여겨봐주지 않아도 누군가 눈에 들여 애쓰지 않으며 때에 따라 피고 져도 누군가 입소문에 오르내지 않는 들꽃이어라.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변론도 많이 하고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제 입으로 자랑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 사정을 한 거고, 두 번째 연을 보시면은 이따금씩 바람이 흔들어주고 나비야 벌이와서 놀아도 주고 해아달이 웃어주면 가슴 설레는 들꽃이어라. 제가 이제 그렇게 상담해 준 것 때문에 10년째 김장김치는 다 갖다 주시고, 제 생일도 차려주시고, 이렇게 뭐 선물도 갖다 주시고, 철철이 또 농수산물도 갖다 주시고, 그런 소소한 기쁨, 그걸 표현해 놓고요. 제 이제 마지막이 제 정치 철학인데요. 너와 나 생김새는 각각이지만 서로의 생김새를 받아들이며 산야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그렇게 더불어 사는 들꽃이어라. 서로 정치 철학이 다르더라도, 정당이 다르더라도, 가치관이 다르더라도 서로를 다 인정하고 힘을 모아서 좋은 나라, 좋은 사회를 만들자. 딱 그걸 구현한 것 같아서 제 평소 모습과 또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하고 교감하는 기쁨, 소소한 기쁨, 제가 추구하는 방향까지 딱 된 것 같아서 제 마음속의 시입니다. 늘 저걸 어디 가나 저 읽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주간시흥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좋은 그런 정치, 건강한 정치 계속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하게 해주셔요. 내가 무장 해제가 된 느껴서. 고맙습니다. 고맙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맙십시오.